안녕하십니까.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7월 4일 목요일 아침, 오늘은 내일이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외신에서 보는 삼성전자 HBM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뭐 신문이 열리자마자 오보가 완전 퍼레이드가 막 이루어졌고 막 그랬었는데, 삼성전자 HBM이 지금 잘 어떤 엔비디아의 퀄 통과 소식이라든가 나쁜 소식이 없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오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외신이 보는 삼성전자 HBM, 요거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들어가기 전에 세계 최대의 신용평가기관이 S&P에서 이번 주에 삼성전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삼성전자가 HBM 수요 급증 편승을 못한 것은 전략적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 뼈아픈 소리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쭉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삼성전자가 내일 실적 발표를 할 건데 예상치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전체 그룹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은 8조 원대를 이룰 거고, 반도체 쪽에서는 DS 부분은 4조 5천억에서 한 5조 정도 사이에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뭐 예년과 비교한다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 단 여기 오게티가 있는 거죠. HBM3라든가 HBM3E를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못하니까 그 실적 부분이 반영이 되지 못한 거죠. 특별히 지난 4월 달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삼성전자 임원은 2분기 중에는 5세대, 그러니까 HBM3E를 납품해서 매출이 잡힐 거라 얘기를 했지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HBM 외신은 이렇게 말한다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이 한 8조 원대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만 HBM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흔한 말로 안고 없는 찐빵처럼 이렇게 돼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삼성전자는 5월 2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급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썸머 랠리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고 HBM을 또 살펴볼 겁니다. 현대차 증권이 컨센서스를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1분기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1조 9,100억 정도의 그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언제 한번 블로그라든가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고, 그런데 현대차 증권에서 삼성전자의 이제 올 한 해 컨센서스 실적 추정치를 발표를 했는데, 2분기에는 8조 2,400억, 그 다음에 3분기에는 11조, 4분기에는 12조, 그래서 올해 24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40조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추정을 했고, 내년에는 더 좋습니다.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50조 이상이 될 거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죠. 굉장히 괜찮은 건데, 전술한 것과 같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HBM이 성과를 못 내니까 여기에서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삼성전자 HBM에 대한 오보 퍼레이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국내의 그 보도들은 뭐 그냥 이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오보가 많이 나오는데, 오보를 냈다고 수정을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런데 외신은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보의 시작은 언제냐? 작년 9월입니다. 작년 9월 1일 날 한국경제입니다. 한국경제의 H모 기자가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HBM3 공급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그냥 찌라시가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기자들의 뭐 그냥 이 클릭수를 높이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에서 언론 플레이, 언플을 좀 많이 한 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은 한국경제신문에서 제가 여기에 멘트를 다루는 것처럼 이게 오보였다면은 이거를 그냥 글을 내려야 되든가 아니면 사과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제가 좀 전에 1시간 전에도 살펴봤는데 여전히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이러니까 신문사들의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정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그 5월 달에 들어서 크게 5월 달에 한 번, 6월 달에 한 번 외신은 냉정하게 평가를 했죠.
로이터가 삼성전자, HBM, 엔비디아 테스트 아직 통과 못했다. 그래서 여기서 쓴 단어가 뭐냐면 fail입니다. fail. 요 실패라는 말을 썼거든요. 실패. 그래서 이렇게 실패라고 딱 말을 하니까 마침 그때 이제 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아니다. 지금 테스트 중이다. 이제 뭐 몇 가지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저렇게 얘기가 되면서 실제적인 삼성전자의 HBM에 대한 그 보고서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한번 얘기를 좀 할 건데요. HBM, 삼성전자 HBM에 대한 B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게 원문에 나온 걸 캡처한 본인데 여기에 보면 아주 심각한 게 있습니다. 리디자이닝 요 말이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improving stacking solu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요 두 가지를 제시를 한 거예요. BOA에서. 이게 뭐냐면 리디자이닝이 뭐냐면 재설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D램 다이 있죠. 그러니까 HBM을 만드는 기본적인 D램 다이를 재설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improving stacking solution을 요 스태킹이라는 거 이걸 적층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말로 적층이라 그러는데 이걸 뭐냐면은 지금 HBM이 8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지금 12단으로 갔거든요. SK 하이닉스가 3분기부터 HBM3E를 12층짜리를 대량 생산에 들어갔고 삼성전자는 2월 말에 12층 32기가 HBM3E를 샘플을 해가지고 벌써 엔비디아에 제공을 하고 지금 그 퀄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BOA에서 말하기를 재설계를 해라. 그 다음에 적층 이거 쌓는 그 솔루션을 개선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삼성이 NCF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NCF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 NCF에서 발열이 나니까 당연히 전기를 많이 쓰죠. 그다음 수율도 안 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런데 SK 하이닉스에서는 우리가 알려진 대로 머프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에서는 자신 있게 말하기를 수율이 80%에 이르렀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에 듀얼 타이거라는 본딩기를 쓰면서 그 HBM을 만드는 시간도 50% 단축을 했다. 시간이 단축되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일설에 나와 있는 거 보면 SK 하이닉스가 HBM의 그 마진율이 뭐 50%, 60% 정도 된다. 이런 얘기도 막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삼성 입장에서는 이 BOA의 말이 참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은 작년 3월을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30년 1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31년이 되는 거 1등을 했는데 자기들이 D램을 잘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재설계를 하라는 거죠. 뼈아픈 얘기죠. 이 재설계를 한다면은 얼마나 시간이 더 많이 되겠어요. 거기에다 적층 솔루션, 그러니까 스태킹 하는 거를 바꾸라. 방법을 바꾸라.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NCF 방식이 아니라 SK 하이닉스가 쓰고 있는 적층 방법으로 쓰라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두 가지를 개선을 했을 때 3분기 또는 4분기에 삼성의 HBM3를 검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분기 안에 뭐 매출이 발생을 할 거다. 이러는 삼성의 임원들의 약속은 하나도 지금 지켜진 게 없고 아마 내일 실적이 발표가 되고 또 컨퍼런스 콜에서 담당 임원이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BOA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D램 다이의 설계를 재설계를 해라. 그 다음에 이 적층이라고 하죠. 스태킹이라고 합니다. 원래 삼성이 적층을 잘합니다. 어디에서 낸드 플래시 68탄이라든가 128탄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서는 막 구멍을 2개씩만 뚫을 때 하나씩 뚫어가지고 잘했었어요. 지금 뭐 290단 정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적층이 왜 HBM에서 잘못됐냐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 BOA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스태킹 적층하는 장비를
이 적정한 이 솔루션을 임프로빙 개선을 하라는 거죠. 장비를 바꾸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이 HBM을 생산하는데 일본의 싱카와 장비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NCF 방식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밝혀지고 검증된 거는 한미 반도체 TC 그 머프 방식의 그 방식 외에는 정확한 이 수율을 올릴 수 있는 검증된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BOA는 스태킹 솔루션을 임프로빙 개선하라는 거죠. 저 두 가지를 했을 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를 3분기 늦은 3분기 아니면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쯤 돼야지 엔비디아의 쿼터를 통과하지를 않을까. 근데 또 S&P가 또 이렇게 얘기를 또 이번 주에 들어서 또 얘기를 했거든요. S&P도 뼈아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먼저 이래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내년까지 호황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일 실적 발표가 되는데 삼성전자가 DS 반도체 부분에서 4조 5천억에서 5조 정도의 실적을 발표하는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저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게 뭐가 빠진 거죠. 뭐가 빠졌냐? HBM3E가 빠진 거죠. 여전히 삼성전자는 HBM2E라든가 이런 거는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죠. 그러니까 고가의 HBM3라든가 특히 또 HBM3 같은 경우는 이게 제품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삼성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뼈아프게 이게 S&P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메모리 반도체는 잘 되고 있어요. 향후 1, 2년이 아니라 2, 3년 동안 이 메모리 반도체를 HBM이 잘 되니까 그 여파로 인해서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도 잘 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는 청주 M15X 이 팹을 지금 건설을 시작한 거죠. SK 하이닉스도 이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작년에 시작했던 M15X 이 반도체 팹을 멈췄어요. 멈췄는데 2월 말에 이걸 다시 재개하기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룹 차원에서. 그래서 4월 달부터 공사가 들어가고 아마도 7, 8월부터 이제 기둥이 이게 칼럼이죠. 칼럼이 세워지는 일들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M15X의 전체 연면적이 6만 5천 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눈이 좀 번뜩 띄었어요. 왜냐면은 요게 M15가 있고 X, 요게 이제 그 확장형이 되죠. 그래서 요 부분을 확장을 시키는데 여기에 지금 5조 3천억이 들어갑니다. 5조 3천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추가로 나중까지 하는데 대략 한 20조 원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 눈에 띈 거는 연면적이 6만 5천 평이라 그러는데 제가 평택 캠퍼스의 삼성전자 1, 2, 3, 4기 이거에 제가 받아본 도면에 의하면 3기하고 4기 P3죠. P3하고 P4의 크린룸 면적이 크린룸 연면적하고 조금 다릅니다. 크린룸 면적이 5만 5천 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SK 하이닉스가 말하는 이 연면적하고 여기는 크린룸 CR이라고 그럽니다. 크린룸 면적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사진으로 봐서는 이 M15X가 아무리 커도 평택 캠퍼스 P3, P4를 따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연면적이 6만 5천 평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서포트 똥이라든가 이런 거 다 빼고 나면은 사실은 크린룸은 이거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평택 캠퍼스의 P3, P4의 크린룸 면적이 훨씬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공시가 났던 평택 캠퍼스의 P5라든가 P6는 이거보다 더 큽니다. 더 크기 때문에 크린룸 면적은 더 크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도 이렇게 보면서 제 유튜브하고 블로그를 보면은 그런 그 차이점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주에 SK 하이닉스에서는 AI 이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103조 원을 투입을 하기로 했고, 그 중에서 80%인 82조 원을 AI 반도체 분야에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기사도 보니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에도 HBM을 증설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HBM을 증설을 한다 그러고, 좀 전에 봤던 요 청주의 M15X는 오로지 100% HBM으로 가고, HBM 여기서 TSV라 그러는데 실리콘 관통공 전거이라서 HBM은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12층 지금도 하고 있고 내년에 16층 가는데 이걸 다 연결을 해야죠. 구멍을 뚫어서 연결을 하죠. 요거를 TSV. 그 다음에 저희는 설명하기 쉽게 데이터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다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라는 말을 씁니다. 1층에서부터 8층, 12층까지, 내년에는 16층까지 이 정보를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니까 그걸 TSV라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첨단 기술입니다. 이게 함부로 못하는 기술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삼성이나 SK는 잘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쪽에다가 굉장히 공사를 지금 투자를 많이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뼈아픈 얘기는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같은 그 보고서에 나왔는데 신용평가 기관 중에서 제일 큰 게 이제 스탠다드 앤 푸어스죠. 여기에서 삼성한테 말하기를 HBM 수요에 편승하지 못한 건 전략적 실수다. 맞죠? 이게 이제 재작년 2022년 말쯤에 챗 GPT가 나오면서 23년 작년이죠. 초부터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그거를 엔비디아는 잘 타고 올랐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이 SK가 타고 오른 거죠. 지금 최근에도 보면 메모리 반도체 3위인 마이크론까지 엔비디아에 올라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인 삼성전자가 여기를 타지를 못했고 아직까지 앞에서 본 것처럼 작년 9월 달에 엔비디아의 HBM3를 납품한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7월이니까 거의 10개월 동안 노이즈죠. 완전히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진 거죠. 자, S&P는 신용평가사 세계 1위, 그러니까 S&P가 1등이고, 무디스가 2등이고, 그 다음에 피치가 3등입니다. 여기에 보고서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뼈아픈 소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인생을 살아봐도 그렇습니다. 뭐 좋은 소리하고 좋게 하는 것보다는 나한테 아니면 삼성한테 쓴소리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여기에 보고서 내용 중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010년대 삼성전자는 HBM의 상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연구개발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게 2019년입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저때 당시에 부회장이었던 김기남 부회장이 HBM 연구를 그냥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때 당시에 삼성전자의 그 아주 자괴감을 느낀 연구원들이 SK 하이닉스로 많이 넘어갔다는 뒷얘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HBM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와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데 아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여기에 전에도 조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HBM 수요 급증에 제때 편승하지 못한 것은 전략적 실수라고 꼬집었습니다. 아픈 소리죠. 아주 아픈 소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S&P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면 미중 갈등에 따라서 지정학적 긴장이 향후 3 내지 5년 동안 국내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끼칠 중대한 영향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있지만은 뒤로는 다 사상 최대 무역을 하거든요. 제일 그냥 피를 보는 거 우리나라거든요. 미국하고 중국은 수출 통계가 나온 거면 서로 무역 전쟁을 하며 규제를 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최대의 그 수출을 실적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새벽에 제가 이 기사를 봤습니다. 여기 이제 누구냐면은 삼성전자의 CTO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고 기술 책임자입니다. 칩 테크놀로지 오피스러. 그래서 이게 CTO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삼성전자의 모든 기술의 총책임자죠. 이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엔비디아 HBM 테스트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제 이제 고향에서 있었던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기회가 있을 거다. AI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딱 두 마디입니다. 송재혁 CTO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했겠죠. 제일 궁금하니까 HBM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그랬을 때 열심히 하고 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이거 이상의 더 진전된 멘트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상황이 어렵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뉴데일리 경제에서 삼성전자, 엔비디아 뚫었다, 퀄테스트 통과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났는데 오버입니다. 오버입니다. 그리고 이 뉴데일리 경제는 오버를 자주 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뉴데일리 경제 통과 소식을 뭐 단독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삼성전자에서 바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경제에다 또 알렸죠. 그러면은 한국경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작년 9월 달에 오버인 것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오버낸 거는 가만히 놔두고 상대 신문사에서 오버를 내니까 아니다. 이렇게 또 반박을 내는 거 보면은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 가운데 우리 애널리스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현대차 증권의 노근창 연구원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삼성전자 HBM 은 노이즈에서 플러스 알파로 변하는 중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밑에 여러 가지 글이 있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 삼성전자 HBM 때문에 언제 될 거다, 어떻게 될 거다 수많은 것들이 나오고 뭐 콜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임원이 뭐 미국으로 급파를 했다. 뭐 수위를 올리기 위해서 특공대 100명을 넣었다. 그런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HBM이 3분기가 됐든 4분기가 됐든 뭐 심지어 내년이 된다 할지라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특별히 낸드 플래시 중에서 뭐 SSD 같은 경우는 지금 AI 때문에 그것도 아주 날개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HBM이 엔비디아의 콜 통과를 하는 순간 실적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올해 삼성전자가 한 40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거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만일 HBM이 플러스가 된다면 더 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실적은 HBM 납품이 실적의 관건이란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노이즈보다는 삼성전자가 오피셜로 나오는 얘기가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근창 연구원이 얘기하기를 지금까지 엔비디아 HBM3를 납품하지 못한 것이 주가의 노이즈였다면 이제부터는 현재 실적에 추가될 수 있는 플러스 알파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그러면은 삼성에 주식을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 오늘 아침에도 주가가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이게 아마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왜냐면 지금 조금 약간 저평가가 되고 HBM3든 HBM3이든 만일 콜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납품 소식이 들어왔다면 이 플러스 알파가 엄청나게 치솟겠죠. 뭐 그냥 10만 전자를 넘어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려운 주식 용어죠. 언더퍼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들 대비해서 지나치게 언더퍼폼하고 있다. 그래서 언더퍼폼이라는 건 뭐 주식 용어인데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고 한 사람은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고 한 사람은 SK하이닉스를 투자를 했는데 SK하이닉스 쪽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뒀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성과를 내지 못한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개선을 하려면 삼성전자 467만 그 주주를 달래고 또 자존심을 세우려면 하루속히 삼성전자는 HBM이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그 HBM을 팔아먹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AI 가속기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거 시장을 뭐 90% 이상을 석권을 하고 있는데 물량이 모자라거든요. 물량이 모자르고 SK 하이닉스한테도 물량을 더 달라고 얘기하지만은 캐파가 부족하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론은 워낙에 캐파가 적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삼성도 급하지만 사실 엔비디아가 더 급한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서 이 AI 가속기가 잘 팔릴 때 하나를 더 팔아먹어야 되고 지금 프랑스라든가 EU라든가 미국에서 엔비디아의 가속기에 대한 반독점 그 조사에 들어갔거든요. 저기서 만일 어떤 규제가 나온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AI 가속기를 덜
파는 게 아마 적어질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지금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결해 줄 것은 오직 삼성전자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HBM 얘기를 수많은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보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일주일, 한 열흘 전쯤에 지었습니다. 여기가 사기입니다. 사기고 요 뒤에 보이는 건물은 삼기동입니다. 여기는 지금 외관상으로 보면은 건물이 다 된 듯이 보입니다. 여기가 1호사고요. 여기가 그린동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3기 그린동입니다. 지금 내부에서는 여기도 지금 내부가 좀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내부 마감 공사가 되고 여기쯤에 가면 5번 게이트가 있는데 이쪽에도 기술인들이 상당히 식사하러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린동하고 1호사 이런 것들은 설계 변경이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서 지금 여기 이제 사기를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 보면은 사기 여기 이제 조금 짙은 게 있죠. 여기가 이제 하부층이고 여기 상부층이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게 페이지 1, 페이지 1, 페이지 3, 페이지 2, 페이지 4. 그래서 전자 관계자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여기 어떻게 쓰여질 건지는 다 결정이 됐대요. 마감 공사 이게 그 페이지 3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올린 것처럼 일정이 다 결정이 됐습니다. 6월 17일, 6월 27일 날 전자 공시가 다 나서 여기는 아마 7월 중순부터 들어갈 거고 이거는 아마 곧 가동 소식이 신문을 통해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2하고 페이지 4는 제가 어제도 관계자를 만났는데 페이지 2에 일부 구인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어찌된 일이냐 했더니 현장에서 아무 움직임이 없답니다. 아직까지 페이지 2와 페이지 4는 지금 아무 내부 마감 공사의 소식은 없습니다. 이 위에 지붕은 다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아무리 지금 장마가 오늘 저녁도 비가 온다고 해도 아무 영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좀 파랗게 보이는 분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방지 시설인데 스크러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폐하고 상관없이 여기에 상관없이 1기가 돌아가려면 여기 변전소가 돌아가야 되고 여기 또 돌아가면은 또 오수가 발생하니까 여기에 또 폐수 처리 시설이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1기가 돌아가려면 이거 또 그 다음에 그린동 그 다음에 요 뒤에 또 복합동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다 돌아가야죠. 그래서 그린동하고 복합동하고 그린동하고 1호사하고 그린동은 이 폐업하고 상관없이 끊임없이 지금 중단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것은 P5에 대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난주에 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복합동, 그린동, 1호사동인데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오후에 점심 먹고 가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기존에 1호사에 타워 크레인이 5개가 있었는데 추가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동태를 살펴서 움직임을 보고 제가 글을 써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HBM에 대한 외신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